안녕하세요. 현재 대전에 거주하는 40대 평범한 남자입니다. 저는 당근 거래 또는 중고 물건을 저렴하게 구입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었고, 이 일을 겪기 전까지만 해도 남이 쓰던 물건에 대해 편견이라곤 전혀 없었는데, 제가 이 사건을 알게 된 후부터는 아무리 깨끗한 중고 물건이라도 한 번 더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일입니다. 지금부터 정확히 8년 전, 제가 대전 사정동에 위치하는 이 아파트로 이사를 온 지 3년 차가 되었을 시점이었습니다. 그날은 주말이었고 아내와 둘이서 산책 겸 바람을 쐬고 집으로 들어가는 중이었는데, 저희 아파트 단지 안에서 꽤 쓸만한 자주색 캐리어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었죠. 참고로 아파트 안에는 대형 폐기물을 적재해 놓는 장소가 따로 마련이 되어 있었는데, 어차피 버리는 물건들이라 누가 가져가도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편이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캐리어를 보자마자 이건 가져가서 써도 되겠다는 생각에 한참을 살펴보고 있었는데, 운이 좋게도 시중에 저렴하게 판매하는 제품이 아닌 최소 몇십만 원대로 판매되고 있는 좋은 캐리어였죠. 그래서 그 캐리어를 들고 집으로 들어왔고, 집으로 들어와서 캐리어를 열어 이곳저곳을 살펴봤지만 냄새가 조금 나는 것 말곤 딱히 문제가 될 부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냄새가 빠질 때까지 캐리어를 베란다에 가져다 놓자고 했고, 저는 그 뒤로 그 캐리어를 신경 쓰지 않고 지내고 있었죠. 그리고 다음날 회사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집에서 살림을 하던 아내에게 전화가 한 통 걸려왔었습니다. 자기야, 무슨 일이야? 아니, 아까 내가 빨래를 널고 있는데 밖에서 어떤 남자가 우리 집을 계속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 거야. 내가 잘못 봤을 수도 있는데 뭔가 좀 무서워서. 당신 오늘 늦어? 저희 집이 아파트 1층이라 베란다에서 밖이 훤히 보이는 구조였고, 그런 이유 때문에 늘 커튼을 치면서 지냈었는데, 그날은 아내가 베란다에 빨래를 널면서 환기를 시키는 와중에 어떤 수상한 남자를 목격했다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땐 아내가 오해를 했거나 아니면 혼자 착각을 하는 거라 생각했고, 그 일은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렸죠. 그리고 주말 아침, 모처럼 아내와 함께 1박 2일로 부산 여행을 다녀오기로 했고, 아내는 얼마 전에 주워왔던 자주색 캐리어에 짐을 싸고 저희는 부산으로 출발했었습니다. 그렇게 부산에 도착해서 여행을 즐기다가 그날 밤 호텔 숙소로 들어가 짐을 풀고 쉬고 있었는데, 아내가 갑자기 이런 말을 꺼내더라고요. 여보, 여기 캐리어 안에 머리카락이 꽤 많이 들어있네. 내가 가져와서 진짜 깨끗이 닦았거든? 머리카락? 캐리어 주인분 머리카락이겠지? 그건 그렇긴 한데 영 좀 찜찜해서 말이야. 우리 그냥 다시 가져다 놓자. 저는 아내가 원하는 대로 다시 캐리어를 가져다 놓기로 하고 다음날 부산에서 집으로 돌아갔었는데, 아내와 저는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서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현관을 열자마자 집안이 난장판이 되어 있었고, 이건 누가 봐도 도둑이 들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급히 경찰에 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찰분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생각보다 의아한 부분들이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 일단 이런 빈집털이범은 대부분 금전갈취가 주 목적인데, 저희 집 TV 옆에 있는 금두꺼비를 그대로 두고 집안만 어지르고 나갔다는 사실이었죠. 또 금두꺼비 말고도 가져갈 만한 것들이 꽤 많았음에도 저희는 금전적으로 피해를 본 사실이 전혀 없다는 게 어떻게 보면 다행이지만, 도대체 저희 집에 들어온 목적이 뭐였는지 정황상 파악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아무튼 아파트 CCTV와 지문 채취를 하고 나서 경찰들은 돌아갔고, 저는 베란다에 방범창까지 추가로 설치하면서 앞으로는 정말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죠. 그렇게 집을 정리하고 난 뒤 아내의 말대로 캐리어를 다시 가져다 놓았고, 저희 부부는 다시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갔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 도둑이 든 지 한 달이 조금 넘었을 때 사건을 담당하던 수사관님께 드디어 연락을 받게 되었죠. 수사관님은 범인이 잡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집에 몰래 들어왔던 이유가 바로 본인 캐리어를 찾으러 들어왔다고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너무 어이가 없어 저는 사실대로 폐기물장에서 캐리어를 주웠다고 말씀을 드렸고 빈집털이범과 합의는 하지 않고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당시 그 캐리어가 도대체 뭐길래 남의 집까지 들어와서 그런 행패를 부리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 그 일이 있고 얼마 뒤 끔찍한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파트에서 살짝 떨어진 빌라들이 밀집해 있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서 검은색 캐리어 하나가 발견이 되었고 그걸 보고 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캐리어 안에 들어있던 건 어떤 여성의 시신이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였죠. 사건의 내용은 어떤 남녀가 술을 먹고 말싸움을 하다 우발적으로 목을 졸라 여성을 살해했다고 하는데 그 남자는 살해된 여성을 방 안에 두고 방치했고 시간이 지나 점점 시신이 부패하자 지독한 악취가 나고 구더기까지 생기기 시작했었답니다. 그래서 캐리어를 구입해 그 안에 시신을 넣어버리기로 했고 사정동 주택가 한 공원에 캐리어를 버리고 도주를 했었다는 섬뜩한 사건이었죠. 저는 이 사실을 뉴스로 접했지만 제가 사는 동네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너무 공포스럽고 무서웠습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나서 한동안 몸을 사리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제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관님께 다시 한번 연락이 걸려왔었죠. 경수씨, 뭐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혹시 그 폐기물장에서 주웠던 그 자주색 캐리어 있죠? 지금도 들고 계시나요? 그 캐리어요? 사실 한 번 쓰고 다시 가져다 놨는데 꽤 오래됐어요. 그때 수사관님께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그 사실을 알자마자 저와 아내는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얼마 전 뉴스로 접했던 캐리어 살인사건과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었는데 경찰이 살인사건을 조사하다 나온 결과 캐리어의 시신을 담을 때 혼자서 모든 걸 처리한 게 아니라 범인의 아는 지인에게 도움을 받은 것 같다는 말이었는데 그 지인이 빈집 털이범과 동일 인물인 것 같다는 무서운 이야기였죠. 그에 대해 아직 결정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았지만 범인은 시신을 유기하기 위해 캐리어 2개를 구매했고 먼저 자주색 캐리어에 시신을 구겨 넣었지만 사이즈가 맞질 않아 다시 검은색 캐리어로 옮겼다는 진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자주색 캐리어는 폐기물장에 버렸다고 하는데 폐기물장 CCTV를 확인하니 그 자주색 캐리어를 버린 사람은 저희 집에 들어온 빈집 털이범이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죠. 그래서 그 캐리어의 행방을 찾고 있던 와중에 제게 연락을 했던 건데 이미 캐리어를 버린 지가 꽤 지난 시점이라 제가 딱히 도움을 드릴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 후 수사관님께 따로 연락은 오지 않았고 이건 지극히 가정이지만 만약 저희가 주워왔던 캐리어가 시신을 유기한 것이었다면 그걸 사용한 것만으로도 너무 소름이 끼치고 무서울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 일이 있고 얼마 뒤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재활용을 벌이고 있었는데 경비실 아저씨가 저를 보더니 몇 회 사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요? 저 102동 101호요. 근데 무슨 일로 그러세요? 101호. 보자. 맞아. 그 앞전에 폐기물장에서 캐리어 들고 가신 적이 있죠? 그때 어떤 남자가 찾아와서 버린 게 아닌데 들고 갔다고 CCTV를 보여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여주긴 했는데 그 폐기물장에 버린 건 관리사무소하고 폐기물 업체랑 계약이 돼 있는 거라 그냥 들고 가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 말을 듣고 더 수상하고 의심이 들었는데 만약 그 남자의 말대로 제가 잘못 가져간 거라면 저희 집에 찾아와서 사정을 말하면 다시 돌려줬을 텐데 굳이 저희가 집에 없을 때 몰래 들어왔다는 사실이 저는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본인 의도와는 다르게 저희가 그 캐리어를 들고 가서 뭔가 계획이 틀어졌던 건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 남자의 행동이 상식을 벗어난다고 밖에 볼 수 없었죠. 우연히 지나가다
폐기물장에서 본 평범한 캐리어가 이런 복잡한 사건에 얽매여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고, 이 사건으로 안타깝게 돌아가신 여성분은 부디 좋은 곳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일을 겪고 난 뒤로 중고거래나 길가에 버려진 물건들은 쳐다보지도 않게 되었고, 이런 끔찍한 범죄는 2번 다시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